다음 역함수 관계 보겠습니다. 역함수와의 넓이 관계는 원래 그려져 있는 함수의 그래프랑 그 역함수 그래프는 항상 y는 x라는 직선에 대해 대칭이잖아. 그래서 우리가 역함수하고 둘러싸여 있는 도형의 넓이를 구하라 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이제 역함수를 그려볼 건데, 역함수는 언제나 y는 x라는 직선에 대해 대칭이기 때문에 이렇게 대칭이 되게 이런 식으로 함수를 gx 라고 놓을 수 있겠죠? 얘는 이제 y는 fx가 되고, 그러니까 여기 넓이가 궁금한 거야, 맞지? 여기 만나는 교점을 하나를 여기를 알파, 여기를 이제 베타라고 놨을 때 이 색칠된 부분의 넓이를 구하려면 역함수를 구해서 위에서 아래를 빼주면 되는 건데, 근데 어차피 항상 얘는 y는 x에 대한 대칭이기 때문에 그냥 요 직선하고 fx랑 둘러싸인 요 넓이의 몇 배를 해도 돼. 2배를 해도 된다. 그러니까 굳이 어렵게 역함수를 구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 전체 이 넓이는 알파에서 베타까지 요 y는 x라는 직선과 fx가 둘러싸인 넓이니까 x에서 fx를 빼든 fx에서 x를 빼든 절대값 취해서 dx를 해주고 2배를 하면 넓이다. 이렇게 하는 거야. 알겠지? x에서 fx를 빼는 거니 fx에서 x를 빼는 거니에 대한 판단은 x라는 직선의 위치 관계로 확인하시면 되고, 그래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이런 함수가 있어. 역함수가 있대. 이 3차 함수에게 역함수를 가지고 있다는 건 이 3차 함수 자체가 도함수를 관찰했을 적에 판별식에서 0보다 작다라는 걸 보니까 도함수가 항상 0보다 어떠라는 거야? 크다라는 얘기죠? 즉 fx는 어떤 함수다? f'x가 0보다 크므로 fx는 증가하는 함수구나. 그래서 fx는 역함수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f0이 얼마예요? 0이죠. 그러니까 이 fx 함수는 0,0을 지나면서 이제 계속 증가하는 뭐 이런 함수일 거란 얘기야. 근데 우리가 이제 뭐랑 봐야 돼? 이거 역함수를 구하는 게 아니라 역함수랑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할 때는 y는 x라는 직선하고의 위치를 이제 살펴봐야 되겠죠, 관계를.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기 전에 이 fx가 x랑의 관계가 뭔지를 보는 거죠. y는 fx랑 y는 x에 대한 관계를 보는 식이죠, 이게 지금. 그래서 x 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이 x가 되게 하는 x가 무엇이 나오는지를 봤더니 이렇게 돼. 그러니까 x의 x-1 제곱은 0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y는 fx라는 3차 함수랑 원점을 지나는, 그리고 y는 x라는 직선이 어디랑 어디에서 만난다는 거야. 0에서 만나고 또 1에서 만나는데 1에서 어떻게 만나? 접하게 만난다. 이렇게 이제 그려서 이게 y는 x가 되고 fx를 이제 그릴 거야. fx가 1에서 만나고 0에서 만나고 1에서 접하게 이런 식으로. 오케이? 그래서 어디 구하는 거야? 여기가 이제 1이고 여기가 0이니까 어딜 구하라? 요 길의 넓이를 구해가지고 몇 배? 2배 처리를 한다.
오케이? 그럼 우리가 이제 이 넓이를 구하죠. 여기 넓이 S는 사실 여기만 나타내는 게 아니라 여기 2배를 나타내는 거죠. 이렇게 S는 2배에 0에서 1까지 어디서 어딜 빼야 돼요? fx에서 x를 뺀다. 혹은 x에서 fx를 빼도 되는 건데 절대값 취하면 되니까 이렇게. 그래서 요 식을 이제 만들어서 봤더니 0에서 1까지 요 식이 뭐야? 바로 이거란 말이야. 이거. 그잖아. 앞에 계산한 거를 이렇게 써먹어야 돼. 바로. 그래야지 속도가 붙죠? 이거 뭐 할 수 있어? 공식 쓸 수 있는 거지? 몇 분의? 12분의 얼마야? 1인데 2배 하니까 6분의 1이다. 이렇게. 그지? 이런 식의 이제 문제가 하나 있어요. 역함수 관련해서. 자, 그러면 베이직센을 펴서 143쪽으로 와봐. 베이직센에 143쪽. 지금 우리 16번까지 다 돼 있죠? 17번. 17번 한번 풀어보세요. 17, 18, 19. 자, 지금 여기 유형 문제들 말고 개념에서 다시 오시면 요런 것도 있어요. 요런 유형의 문제도 있으니까 이거 다시 보시면 이렇게 y는 x라는 직선에 대해 대칭인 형태를 보고 y는 x라는 직선하고의 교점을 찾아서 정적분으로 푸는 문제가 있는 반면 두 번째 유형은 다음과 같아요. 여기 보세요. 역함수가 gx래. 요거 역함수 못 구하잖아 우리가. 그래서 y는 x의 대칭이 이렇게 갈 건데 적분에 대한 구간을 이렇게 딱 정해놨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근데 여기 보면 여기 숫자가 뭔가를 의미하는 걸 좀 파악하셔야 되는데 봐봐. F0이 얼마야? 1이죠. 그리고 F1은 얼마죠? 4예요. 그러면 G1은 뭐야? 0이고 G4는 뭐야? 1인 거야. 그러니까 여기 지금 구간의 어떠한 그 관계가 이렇게 뭔가 역함수에 대응되는 숫자들이다 라는 상태인 거지. 그러면 얘는 지금 뭐냐면 fx가 있어요. fx가 항상 뭐 y는 x에 대한 이제 대칭이겠죠. gx는 역함수니까 0일 때 1을 지나고 1일 때 얼마를 지나? 4를 지난다. 그러니까 fx는 요 점하고 요 점을 지나는 함수인 거야. 어떻게 생긴지 모르겠지만 뭐 예를 들어 이렇게 생긴 함수가 있다는 거지. 그럼 이 함수의 역함수인 gx는 g1이 뭐야? 0이지. 요 점 지나는 거지.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내려와서 요 점을 지나겠지. 그럼 얘가 이제 그림이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지. 얘가 y는 gx가 되고 얘가 y는 fx가 되는 상황에서 정적분을 구하는 건데 지금 어디를 구하냐? 0에서 1까지의 fx 0에서 1까지의 fx니까 0에서 1까지 fx는 어디냐? 여기 요 부분을 구하라는 거야 일단. 거기에다가 플러스 1에서 4까지의 gx 1에서 4까지 gx는 어디냐? 여기란 말이에요. 여기 맞죠? 근데 지금 이 두 번째 색칠한 부분의 영역의 넓이가
사실 여기가 요 넓이랑 어때? 똑같다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엔 내가 어딜 구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 넓이. 얼마? 넓이 얼마야? 4. 요렇게 이제 찾는 문제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블럭을 끼워 맞추기 하듯이 좌표의 관계가 역함수에 의한 서로 바뀌는 좌표라면 이런 그림일 확률이 매우 높다. 그래서 이렇게 비어있는 공간을 채워 넣는 역함수 관련 문제입니다. 알겠죠? 이렇게 하면 이제 넓이가 모두 마무리가 되고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여기 문제들을 다 풀었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속도 가속도로 넘어갈게요. 이 파트가 정적분의 활용에 속해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속도와 거리는 우리가 앞에서 미분의 활용에서도 한 번 더 다뤘었어. 뭐였냐면은 그러니까 위치를 t에 관한 식으로 이제 나타냈을 때 그 위치의 변화율, 즉 얘를 뭐 하면 미분을 하면 그걸 뭐라고 불렀어 우리가? 속도라고 불렀었죠. VT. 그리고 그거를 다시 한번 미분을 하면 그렇지. 가속도예요. 가속. 여기 아니야. 가속도. 방향도 있으니까. 이거는 V'T, AT 이렇게 표현을 했었죠. 미분의 역연산이 뭐야? 적분이잖아. 그럼 이렇게 반대로 오는 게 뭘 해야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적분을 해야지만 나올 수 있다. 근데 우리가 미분의 역연산을 적분으로 배우면서 적분의 형태가 몇 가지 막 여러 가지로 나온다 그랬지. 그래서 처음에 뭐부터 배웠어? 부정적분부터 배웠잖아. 그러니까 얘도 미분을 한 거를 그냥 바로 역연산 한다고 해서 속도가 바로 위치가 되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 좀 따져 물음이 좀 필요한 거야. 그래서 용어가 조금 다른데 물체의 위치가 변화된 양을 우리가 위치의 변화량이라고 부르고요. 물체가 움직인 거리의 총합을 움직인 거리라고 하거든?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내가 여기서 이제 왕복 달리기를 하는 거야. 10km를 갔어. 나의 위치의 변화량은? 변화량은 몇 킬로미터? 10km가 되는 거죠. 근데 내가 여기 갔다가 다시 일로 돌아왔어. 이러면 나의 위치의 변화량은? 0인 거야. 실제 나의 위치가 여기에 서 있었다가 결국 여기로 돌아온 거잖아. 나의 위치에 변화가 없는 거지? 0인 거야. 근데 움직인 거리는 어때? 그치. 움직인 거리는 뭐야? 20km가 된다. 킬로미터 얘기를 하니까 요새 체력이 좀 부족함을 느껴서 런닝을 원래 3km를 뛰었는데 4km를 늘렸어. 그리고 원래 이제 3km를 뛸 때 내가 이제 그 인터벌이라고 그래가지고 6, 9, 10, 11, 12 이렇게 가다가 안 되겠어요. 내가 11로 그냥 4로 그냥 달려버렸어. 그러니까 막 장난 아닌 거야. 그리고 어제 코피 터졌어. 몸이 너무 피곤해요 지금. 무리하고 있다. 하지만 그 무리함을 계속 해야 늘겠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코피 터질 때까지 공부해봐. 그럼 늘어요. 알겠죠?
그래서 움직인 거리와 위치의 변화량의 차이를 이렇게 조금 구분 지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여기 밑에 내용은 증명의 과정인데 잘 한번 따라오면서 좀 이해를 잘 한번 해보세요.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P의 시각 t에서의 속도가 vt이고 t0에서부터 그러니까 수직선에서 우리가 항상 위치의 변화는 수직선에서의 상황만 보는 거야. 지금 수투에서는 평면이 아니고 그러니까 얘가 위치가 여기서 이제 왔다 갔다 함을 지금 나타내는 거지. 속도가 양수면 여기 있었던 위치가 어디로 가? 오른쪽으로 가는 거고 속도가 음수면 왼쪽으로 가는 상황에서 지금 보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시간이 t0일 때에 위치가 x0라면 그러니까 여기서 출발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 출발할 수도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t0의 위치가 원점일 수도 있지만 여기 있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걸 x0라고 하겠다는 거지. 여기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x0가. t0에서의 위치가 x0일 때 x가 ft라 하면 위치를 나타낸 x가 ft라 하면 얘를 미분한 게 바로 뭐가 돼요? 속도가 되는 거지. 그러면 f't라는 게 vt라는 거는 vt의 ft는 vt의 뭐야? 부정적분 중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지? 맞지? 그러니까 vt를 적분하면 aft가 될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t0에서부터 특정한 시간인 t까지의 vt, dt라는 요 계산을 vt의 한 부정적분인 ft의 t에서 t0까지의 계산으로 할 수가 있다. ft-ft0 이런 식으로. 오케이? 납득이 되죠? 그리고 t0에서의 위치를 뭐라고 우리가 정의하는 거죠? t0에서의 위치를 처음 위치거든? x0라고 하겠다 했잖아. 그러니까 이건 이제 f의 t0라는 거는 이제 x0라고 이제 보는 거예요. x0. 그러면 봐봐. 지금 시각 t에서의 점 P의 위치인 ft 그러니까 x를 우리가 ft라고 이제 정의해놓고 보는 건데 그 ft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는 거냐? ft라는 게 뭐예요? 바로 봐봐. 요렇게 된다는 거야. 요렇게. 여기서 끄지 보는 거지. ft란 ft0를 이쪽으로 넘겨. ft0에다가 플러스 뭐 하는 거예요? 인테그랄 t0에서 t까지 vt dt를 한다. 근데 ft0는 x0라고 표현할 수가 있고 x0 더하기 인테그랄 t0에서 t까지 vt dt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야. 뭐를? 위치라는 함수를 속도를 적분해서 표현을 하는 건데 실제로는 부정적분이 아니라 정적분에 대한 표기로 완성이 됐죠? 근데 앞에 뭐가 딸려왔어? x0라는 값이 딸려왔다는 거죠. 이 x0가 바로 뭐예요? 처음 위치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미분하면 얘가 되는 거지만 적분을 했을 때는 부정적분에 대한 개념상 뭘 더해줘야 돼? 처음 위치를 더해줘야 된다.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위치의 변화량을 이제 물어보게 되면 위치의 변화량 자체는 어떻게 하냐면 B초 일대의 위치에서 A초 일대의 위치를 뺀 게 위치의 변화량이야. 정의가. 그래서 아까 우리가 여기 있을 때 위치 변화량 뭐였어? 0이었고 여기서 가면은 10이었잖아. 그치? 근데 요 계산이 FB는 뭐냐? 여기 위에서 이제 빌려오는 거죠. x0 더하기 인테그랄 t0에서 b까지 vt dt가 되고
마이너스 x0에서 마이너스 인테그랄 t0에서 a까지 vt dt를 말하게 되니까 싹싹싹 다 정리하고 요 부분의 정적분이 어떻게 돼? 빼면은 인테그랄 t0에서 b vt dt에서 t0에서 a vt dt를 빼는 거니까 a에서 b까지 vt dt를 구하는 거랑 같다. 그래서 위치의 변화량을 물어보면 그냥 속도를 적분하면 돼. 주어진 시간에서 시간까지. 알겠죠? 그리고 세 번째, A에서 B까지 움직인 거리를 지금 궁금해하고 있어. 그러면 이제 VT가 0보다 크다라는 건, 속도가 0보다 크다라는 건 어디로 이동했다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이동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FA, A일 때의 위치, A, B일 때의 위치가 이렇게 있으니까 속도가 양수니까 이 거리가 움직인 거리가 되겠지. FB-FA가 움직인 거리. 그거는 이제 바로 적분을 해서 표현하는 거랑 같은 거네. 근데 이 표현이 지금 뭐랑 같아요? 사실은 위치의 변화량과 똑같은 거네. 그지? 근데 속도가 이제 음수일 때 해볼까요? 속도가 음수면 어떻게 움직여? 속도가 음수면 왼쪽으로 움직이지. 그럼 여기가 이제 FA가 되겠지. 그럼 여기가 이제 FB가 된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 이렇게 움직인단 말이야. 그럼 위치의 변화량이라는 거는 FA에서 FB를 빼겠죠. 움직인 거리를 구하는 거니까. 큰 거에 작은 걸 빼는 거지. 그지? 큰 거에 작은 걸 빼야 되잖아, 거리가. FA가 이번에 더 크잖아. 그럼 얘는 적분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돼요? B에서 A까지의 VTDT가 되는 거죠. 요거는 A에서 B까지는 마이너스 VTDT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지. 그 얘기는 다시 A에서 B까지 뭐야? 절대값 VTDT라고 표현할 수 있게 된다. 그러니까 VT가 양수든 음수든 절대값을 붙이면은 A에서 B까지로 표현이 되는 게 마치 뭐 구하는 거랑 똑같아. 정적분에서 넓이를 구했던 과정과 같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움직인 거리는 인테그랄에서 A에서 B까지 절대값을 취한다. 속도에. 넘겨봐.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봐봐. 개념 정리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 위치를 물어보잖아? 그 P라는 점의 위치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위치를 물어볼 때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일단. 처음 위치가 어딘지 파악을 해야 돼요. 처음 위치에다가 t0에서 t까지의 속도를 적분하는 거야. 이게 위치야. 알겠죠? 그리고 위치의 변화량을 물어보면은 그냥 A에서 B까지 VTDT 속도를 뭐 하면 돼? 정적분하면 돼. 그러니까 위치의 변화량을 물어보는 거는 뭘 하면 된다고? 그냥 정적분을 하는 것 같다. 그리고 움직인 거리를 물어보게 되면은 절대값 VTDT를 하는 거니까 사실상 움직인 거리를 물어보는 거는 우리가 앞에서 했었던 뭐랑 같다고? 넓이를 구하는 거랑 같다. 개념을 이렇게 대응시켜서 봐야지 안 헷갈려. 알겠니? 이게 활용 단원에 같이 있는 거잖아. 위치 변화량은 정적분, 움직인 거리는 넓이야. 알겠죠? 그리고 위치를 그냥 물어보는 거는 처음 위치를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속도 그래프가 나와 있어요. t가 0일 때의 위치가 1이래. 그럼 처음 위치가 어디 있다는 거야? 1에 있다는 거야. 2초에서의 위치를 구하라. 그러면 처음 위치인 1 더하기 인테그랄 0에서 2까지 VT, DT 이걸 계산하는 거예요. VT는 여기 식이 나와 있으니까 요거 여기다 넣어가지고 이제 계산을 하게 되면
5 이렇게 나와요. 두 번째, 1에서 3까지의 위치 변화량은 뭐라고? 정적분이라고. 그러니까 인테그랄 1에서 3까지 vt dt. 그리고 계산하면 4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계산 지금 생략하고 있어요. 계산하면 계산 이제 여러분들이 할 거니까. 움직인 거리 뭐라고? 넓이. 절대값 vt dt. 넓이에 대한 기준을 할 때는 이 함수가 어떻게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지 알아야 되지? 그래서 이 함수를 좀 관찰해 봐야 돼요. 얘가 지금 6t제곱 마이너스 3t 더하기 2니까 t-1하고 t-2. 따라서 얘는 1과 2 아래로 블록한 요런 포물선이에요. 근데 1에서 3까지를 요구하잖아. 3까지. 넓이. 그럼 우리가 여기 넓이 구해주고 여기는 공식으로 구하고 나머지 여기만 뭐 하면 돼? 정적분 해가지고 찾으면 되겠지? 앞에서 했었던 넓이 구하는 과정은 똑같으니까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자, 다른 유형도 좀 볼게요. 이게 지금 수직선 상황에서의 움직임을 이렇게 오른쪽 왼쪽의 움직임만 보는 게 아니라 위아래에 대한 수직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여기 공 던지기. 지상 10m 높이에서 처음 속도 30m/s로 똑바로 위로 발사한 물체 t 초후의 속도가 나와 있는 거예요. 속도가 5초가 지났을 때의 높이를 구하시오. 높이를 구하라는 말은 뭘 구하라는 말랑 같은 거냐면 위치를 구하라는 말하고 같은 거고, 위치 구할 때는 뭐가 중요하다고? 처음 위치. 얘 처음 위치 얼마야? 10이잖아. 그러니까 10 더하기 인테그랄 0에서 5까지 30-10t dt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계산하면 35m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오케이. 두 번째, 최고점에 도달했을 때. 최고점에 도달했다. 무슨 말이야? 올라가서 최고점에 도달했다 라는 건 방향이 바뀌었다 라는 건 뭐의 부호가 바뀌는 지점? 속도의 부호가 바뀌는 지점을 얘기하는 거지? 언제야? 그치, 속도가 0일 때를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30-10t가 0이 되는 순간 t가 얼마일 때? 3일 때가 가장 높이 있는 위치가 되는 거죠. 높이 물어보니까 또 위치죠? 어떻게 돼? 처음 위치 얼마? 10 더하기 인테그랄 0에서 어디까지? 3까지 속도를 적분하면 된다. 55m 이렇게 나옵니다. 계산이. 움직인 거리. 움직인 거리는 뭐랑 같다 그랬어요? 움직인 거리는 넓이. 그러니까 인테그랄 0에서 5까지 절대값 30-10t 이렇게 되는 거지. 그죠? 자, 여러분들 요거 적분할 때는 사실 이게 그림 그리면 얘는 뭐야? 직선이잖아. 다각형이잖아. 다각형일 때는 그림을 그려서 찾는 게 훨씬 더 편해요. 여기가 3이고 여기가 얼마야? 30이란 말이야. 그리고 5일 때가 얼마예요? 마이너스 20이죠. 그러니까 넌 넓이니까 여기 넓이랑 여기 넓이만 구해서 더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그림 그려가지고 삼각형 넓이로 가는 게 좀 더 낫죠? 여기 45 그리고 3에 0일 때가 30이죠. 3일 때가 0이고 그러면은 90 2 여기가 20이죠. 20 더해서 65 이렇게
3번. 원점을 출발, 여기 원점을 출발해 동그라미. 처음 위치가 어디라는 거야? 원점이었다는 거야.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P의 시각 T에서의 속도 그래프입니다. 속도 그래프. 자, 그러면 P에서의 뭐 구했어요? 뭐 구하래? 위치. 그러면 인테그랄 0에서 어디까지? 6까지 VT, DT. 넓이가 아니죠? 그러면 우리가 타각형이니까 넓이로 이제 계산을 할 거야. 여기 넓이가 얼마냐면은 2. 그다음에 여기 사다리꼴 넓이 얼마야? 2. 여기 삼각형 넓이 얼마야? 2분의 1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근데 6초까지니까. X축 위쪽에 있는 건 플러스로 하고 아래쪽에 있는 건 뭐로 해? 마이너스로 하면은 이제 이거 적분의 값은 얼마가 돼? 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자, 2번. 출발 후 처음으로 운동 방향을 바꿀 때부터 몇 초? 2초. 2초에서 두 번째로 운동 방향을 바꿀 때 몇 초? 5초까지의 거리. 여기 거리. 거리란 뭐를 뜻해? 넓이. 그래서 얼마? 2. 요렇게 푸는 거야. 알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베이직센으로 오셔가지고 144쪽을 펴보세요. 자, 여기 빈칸만 하나만 같이 볼게요. 원점을 출발하여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속도의 그래프가 나와 있어요. 위치를 물어보기 때문에 처음 위치를 봐야 돼. t가 0일 때 처음 위치는 0이므로 0 더하기 3의 vt dt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하는 거지. 9 이런 식으로. 그래서 처음 위치를 항상 잘 파악해서 풀어야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위치의 변화량은 뭐라고? 정적분. 움직인 거리는? 넓이. 오케이? 여기 나머지 145까지 한번 쭉 풀어볼게요.